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본부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바로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대조적 성과를 보인 경기 방어, 경기 민감 이쪽을 갖고 오셨는데 역시 금이 눈에 띄는데요. 네. 금이 간밤에도 3% 넘게 올랐습니다. 거의 뭐 네. 장중에는 4% 후반까지도 그러네요.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좀 뭐랄까 이건 우화가 아니라 헉 하는 느낌? 금에 대한 포모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네. 지금 뭐든지 에브리띵 랠리 네. 중에서도 올해가 유난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금이 1등으로 가면서 에브리띵 랠리를 보였던 게 제 기억엔 없거든요. 네. 아주 특이한 올해 현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표에서도 좀 뚜렷하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제 구별지어 오신 부분이 눈에 띄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한 달간 원래 10월은 특히 이제 이맘때 정도 되면 9, 10월은 변동성이 크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의외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미국장의 지난 한 달간 사실은 제가 어제 와서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약간 좋은 부분들. 예, 네. 가능성 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미국 시장이 많이 랠리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조용히 변화의 흐름이 보이는데 가장 큰 게 제가 오늘 갖고 왔던 차트 중에 보면은 경기와 관련된 가장 큰 두 군, 경기에 민감한 주요 자산과 경기 방어적인,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둔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좋은 자산 두 개로 극명히 대별될 때 한 달 동안 경기 방어 자산은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경기 민감 자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좀 안 좋았다. 이게 이제 그 포인트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금이 이거는 이제 어제까지니까 어젯밤은 포함이 안 된 것보다 더 올랐겠죠. 그래서 일단 금이 1등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기 방어업종으로 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건강관리. 제가 지난주에도 건강관리 이제 한번 볼 때 되지 않았냐 뭐 그런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유틸리티와 건강관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확실하게 금 유틸리티 건강관리라는 경기 방어적인 상당히 안전에 가까운 안전자산에 가까운 이런 분야가 상당히 선방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맨 우측으로 가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흰개미 바퀴벌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역은행이 역시 이제 확실히 제일 안 좋은 성과 마이너스 거의 10% 가까운 마이너스 성과를 보였고 경기에 가장 연동이 많이 돼 있는 유가 원유 ETF가 또 제일 많이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이제 주택 건설과 관련된 소위 홈빌더 ETF입니다. 이제 우리로 따지면 건설 업종 정도 되겠죠. 이제 국내 건설 업종. 이 주택 건설 ETF 자체도 상당히 좀 빠지면서 미국 내 경기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게 지역은행, 주택건설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을 많은 대표적인 에너지인 원유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좀 미국 경기가 확실히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덜어갖고 경기 방어적인 쪽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산타랠리와 내년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재 이 변화, 조용한 변화는 뭐랄까 이게 좀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 안에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디펜시브하다고 그래야 되죠. 이러한 흐름이 분명 있는 것만은 확실히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요 안에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올랐다라는 각각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일부 있지 않나. 뭐 금이라는 원자재도 금리 인하되면 이게 좀 올라가는 성격이 또 있지 않아요? 뭐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금리 인하되면 사실은 주택 건설 같은 데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예, 거기도 당연히 그러면 주택이 활성화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자체는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면 같이 가는 쪽은 안 갔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수혜를 받는 게 사실 경기 민감 쪽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반응을 안 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대별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가 유의 깊게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표 좀 넘어가 보면 그래서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만한 부분들 오늘은 약간은 유의해야 될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었는데 WTO 내년 물동량 증가율을 대폭 하향했다. 뭐 이런 부분 보고서로 지금 나온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게 아마 10월 8일인가 나왔던 네. 자료인데요. 1년에 한 두어 번 이 WTO,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데죠. 이게 트럼프가 거의 뭐 망가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기국이긴 한데 그래도 전 세계 물동량의 4분의 3은 WTO 체제 하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의 소위 예측치를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병 주고 약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했습니다. 약 주고 병 주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원래 예측치를 트럼프 관세가 4월 달에 발표되고 나면서 무역 분쟁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면서 올해 사실 물동량 예측치를 작년 2.8% 성장해서 올해 0.9로 대폭 낮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쭉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틀렸어. 이번에 생각보다 올해는 좋을 것 같아. 2.4%로 대폭 올렸습니다. 근데 거꾸로 반면에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확 낮아졌지만 안정되고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 1.8이 될 거야 했던 올 봄에 여름에 있었던 그 예측치를 대폭 낮춰서 내년은 1.8이 아니라 0.5일 거야. 확 낮춘 겁니다. 2025년은 생각보다 확 높였고 네. 내년 2026년은 생각보다 또 확 낮췄고 좀 예. 좋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합쳐놓고 보면 결국은 여전히 이 관세의 영향에 대한 그 후폭풍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이제 드러낸 거고요. 이제 그 배경 설명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올해는 지금 트럼프 관세가 4월 달에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물동량이 급격히 둔화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걸 0.9까지 낮췄었던 건데 실제로 보니까 트럼프 관세가 자꾸 딜레이 자꾸 뒤로 미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직도 우리가 확정이 안 된 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국과도 사실 냉정해 보면 확정이 아직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올해 말만 컸지 실제로는 뒤로 쫙 밀렸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는 아마 내년 정도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일단은 이것이 뒤로 밀린 거. 그다음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올해 소위 이제 선구매 효과가 상당폭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대폭적으로 이제 많이 올렸는데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관세가 일정 부분 높은 수준이 다 적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대폭적으로 교역량이 줄어들 거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보통 경제 성장률하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이 사실 IMF나 지금 OECD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크게 조정하지 않은 거하고는 조금 대별되는 얘기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틀렸듯이.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눈여겨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왜 우리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독일하고 우리나라 정도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높을 것 같지만 일본은 20%고 중국도 한 20% 언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좀 낮은 편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보시면 지금 그 한국 수출 증가율 보시면 이게 그 녹색선입니다. 이 증가율이 결국은 전 세계 교역량하고 연결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예상 이익 증가율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 결론적으로는 수출이 잘 돼야 기업 이익이 좋을 거고 기업 이익이 좋아야 주가가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도 우리 이익 추정치들 많이 높이고 좀 잘 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 WTO의 우려대로 지금 실제 그 교역량이 둔화되면은 그러면 내년에 예측치를 우리가 많이 좀 하향 조정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꼭 WTO가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걱정거리로 위험으로 남겨둘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세계적으로 물동량 오고 가는 뭐 물건 이런 교역 규모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WTO가 예측을 한치는 내년은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지금 부분들 이유도 짚어주셨고 우리는 특히나 수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인플레 얘기로 좀 넘어가면 사실 지금 지표가 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셧다운 뭐 해결이 곧 된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표가 거의 없는 깜깜이 상태로 CPI는 현재 시간 24일에 발표가 이제 될 텐데 인플레 대체 자료라는 얘기가 좀 눈에 띕니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자기 그 세금으로 돈 들여갖고 조사해야죠. 사실은 그게 그 전국적으로 해서 가장 그나마 우리가 믿을 만한 자료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민간에서 이제 조사하는 이제 일부 좀 국한되긴 했지만 자료들이 첫 번째 있고 연준은 그나마 이 예산을 그 의회로부터 받는 데가 아니라서 자체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준 데이터는 그래도 꾸준히 나오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된 데이터, 연준 지역 연은들이 PMI처럼 지역 연은 PMI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거기서 볼 수 있는 소위 이제 그러니까 지불 가격 이것이 그러니까 지불 가격이 보통 선행해서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제 내가 외부에서 뭘 사올 때 들어가니까 PPI에 가깝겠죠.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CPI에 영향을 주니까 그 연준들이 서베이한 그 자료 요 두 가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향후 방향성을 볼 수 있을 텐데 둘 다 향후 CPI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지역 연은 지금 보면 필라델피아, 뉴욕, 캔사스 요 세 군데가 발표된 소위 PMI, 그 지역 PMI 안에서 지불 가격이 보시면 먼저 이렇게 선행돼 있죠. 6개월 선행해서 보시면 다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네. 이것이 한 시차를 한 6개월 두고 뒤따라가는데 PC 녹색선입니다. 지금 한 2% 후반대 정도에 좀 멈춰 있죠. 지금 이것이 만일 과거의 트렌드대로 쫓아간다면 위로 우상향하는 방향성을 지금 첫 번째로는 가리키고 있다. 그게 이제 왼쪽 차트가 가리키고 있는 얘기고요. 우측에 보시면 지역에서 이제 보면은 소위 전자상거래하고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데이터를 막 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과거의 CPI하고의 동행성을 보시면은 집값, 주거비를 제외한 CPI의 방향성하고 지금 검정색 프라이스 스테이시라는 데에서 지금 자료를 모은 내구재 위주의 상품 CPI 방향성이 9월 달 수치가 발표됐는데 보시면은 2% 후반대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서비스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물건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한 가격이 민간 데이터에서도 지금 잡혔기 때문에 이번 24일 날 발표될 그 자료가 조금은 뭐랄까요. 거기에 대한 뭐 음모론도 있고 뭐 다양한데 뭐 백악관이 뭐 숫자가 좋게 나올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마사지해서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좀 걱정이 되는 건 첫 번째 하나 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아까 우리가 봤던 엄청난 물가, 그러니까 금 상승의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네. 돈이 종이 돈이 더 이상 가치를 갖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근데 이번에 발표되는 게 왜 그러면 저렇게 무리해서 발표하냐 FOMC 때문에 발표하냐 아니고요. 조금 착각들 하시는데 우리 국민연금 1년에 한 번씩 받을 때마다 그 소위 물가 상승분만큼 반영해서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것 그 용도 코라라는 코스트 오브 리빙 그 거기에 스탠다드를 맞추려고 그 어저스먼트를 하려고 이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7,200만이 뿔납니다. 미국에 은퇴하신 분들 7,200만이 수요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발표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이제 내년도에 연금을 인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음모론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목적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게 이제 FOMC의 영향이 또 있을 테니까요. 여러 지표가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좀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금 가격하고도 연관지어서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내용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 증가율인데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시장의 중심은 AI고요. 어떤 산업이든지 AI하고 연관지어서 긍정적인 스토리가 나온다 하면 일단은 가고 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좀 그런데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뭐 투자,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는다고만 하면 시장은 왠지 계속 갈 것만 같은 긍정적인 얘기들 좀 많이 나오거든요. 좀 봐주세요.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그 성장률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비거주용,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 같은 거 이런 것을 제외한 소위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져야 될 거잖아요. 이 건물 건설 투자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시면은 사실은 그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한 비거주용 건축물은 사실은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사실은 올해 들어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상업용 건축 뭐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그 오피스 빌딩 이런 거 지금 많이 안 질 거잖아요. 그런데 잘 안 짓기도 하고 뭐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네, 식이에요. 네. 사람도 필요 없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지금 좀 줄어들었지만 지금 30%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사실은. 이것이 근데 2년 전에는 사실 얼마였냐?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30%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WTO에서도 봤지만 올해 그 2.4%를 예측한 것 중에 10분의 1이 사실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소위 물동량이라 하고요. 그 성장률이 전체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이게 결국은 데이터 센터 여기에서도 보이지만 세계 물동량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내년도로 갔을 때 지금 성장률이 보면 30% 높긴 한데 이걸 지금 80%에서부터 이렇게 쭉 직선을 거 내리면 내년에는 20% 10%대로 쭉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높은 성장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는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변화율은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내년으로 갈수록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꼭 이렇게 소위 성장 둔화와 왔을 때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같이 둔화되는 경향. 이게 이럴 때는 좋은데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이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때, 성장은 하되 율이 둔화될 때 그때는 주가가 탄력을 잃는다는 것들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022년, 2023년 요때 정말 급격하게 데이터 센터 그쵸. 올라가네요. 이게 이때 많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더 오히려 언급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저 2022년도 말에 이때 확 올라섰을 때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사실은 GPT, 챗GPT가 나왔었죠. 2022년 말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부터 2023년부터 엄청난 그런 투자가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챗 GPT 얘기도 해주셨고 오픈 AI 얘기 좀 해볼까요? 뭐 오픈 AI 진짜 바쁘게 샘 월트만이 움직이고 다니면서 계약하고 약간 며칠간 조금 조용한 흐름이긴 한데 어쨌든 AI에 기대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 전 세계 금융시장 어떻습니까? 뭐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듣는 건 오픈 AI가 이렇게 어디를 가든 이렇게 축복을 하면은 상장돼 있는 비상장사인 오픈 AI가 가서 축복을 하면 상장사가 주가가 막 날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지난 2주간, 맞아요. 3주간 연출이 됐었는데 최근 데이터가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그래서 오픈 AI가 정말 잘 되고 있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도 이제 저도 지금 폰에 지금 오픈 AI 포함해서 챗GPT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AI 지금 앱들을 제가 챗GPT를 좀 다운로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소위 챗GPT류죠. 이것의 앱의 이제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입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 수라고 보면 되겠죠. 보시면은 확실히 7월 이후에 보시면은 좀 정체되고 있는 거. 매일 들어가서 사용하는. 예,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왼쪽 차트는 그러니까 그 일일 활성 이용자의 그런 다운로드 건수가 여전히 많은 수이긴 하지만 그 성장률은 확실히 좀 둔화돼 있는, 정체돼 있는 게 일단 첫째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우측 차트를 보시면 그것의 이제 사용, 그러니까 시간, 그다음에 세션,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들어가서 그 세션 쓰느냐. 요걸 보시면 7월 초에 비해서 지금 9월 달 말 정도 보면은 확실하게 한 20% 이상 사용 시간이 좀 둔화됐다. 그 얘기는 이제는 뭐랄까 현재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챗GPT가 주는 서비스가 이제는 좀 좋게 표현하면 안정이고 이제 겉으로 소위 외형적 확장 시기는 이제 끝났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데이터 때문에라도 이걸 디펜스하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소위 이제 그 계약들을 맺고 다닌 거 아닐까. 그래야만 이제 펀딩이 되니까.
그렇게 역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내부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겉으로만 보이는 이제 숫자를 가지고는 AI, 더욱 오픈 AI의 약발이 확실히 좀 둔화될 가능성도 이것 자체가 AI 전체의 투자 분위기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와 관련된 것들도 열심히 우리가 팔로우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시장에 대해서 뭐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연말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 오늘은 그래도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균형 있게 또 하루하루 짚어주셔서요 염두에 두고 시장 바라보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이신 송재경 대표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